색깔 너무 예쁜데? 갈 듯. 네, 안녕하세요. 화성 시민 윤미 기자입니다. 화성 장애인 누릴 인권센터 인권센터 이경희 대표입니다. 이경희 대표님이십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화성에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이경희라고 합니다. 화성 장애인 누릴 인권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원래 화성 장애인 야학 네. 부장으로 오래 하시다가 네, 거기서 이제 인권센터 맡으면서 나오셨죠? 네. 인권센터 일을 하고 기존부터 네. 2011년 그때부터 인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강사로 이제 인식 개선을 해보겠다고 그때는 이제 여러 활동을 서울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거기서 알고 이제 있어요. 강사 과정 교육을 받아서 그때부터 서울에서 인권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화성은 2013년도 그때부터 이제 활동하시기 네, 시작하시고. 학교에서 활동을 했죠. 원래 고향은 인천이시죠? 네, 맞습니다. 인천이 고향이시고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화성으로 이제 동탄으로 이사 오시면서 네. 활동하셨는데 뭐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충격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충격적이라기보다 네. 좀 많이 제가 인간에게 좀 실망하고 디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화성시에서요? 아니요, 화성에서는 이제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좀 힘겨웠고, 네네. 그 전에 인천에서 제가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거의 인천 부평이 고향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 배밭 동네가 있는 그런 부평에서 거의 생활을 했고, 네네. 거기는서 거의 고향처럼 한 30년 아니야 40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고향이죠. 네. 거기서 살고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경험을 하고 결혼도 그쪽에서 하고 아이도 거기서 낳고 여기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때쯤 네, 작은 애가 입학할 때 여기로 이사 오게 됐어요. 저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지금 뇌성마비로 어릴 때? 아니요. 뇌성마비는 아니고 네네. 저는 소아마비 같다. 지체장애인이고 소아마비가 한참 이제 지나갈 때 네. 소아마비가 한참 병이 돌고 이제 지나갈 무렵에 제가 고열이 많이 난 상태에서 엄마가 급하게 열이 너무 오르니까 병원을 데려갔더니 의사가 열이 펄펄 나는 아이에게 얘 소아마비 예방접종 안 맞히셨죠? 하면서 예방접종을 맞춰버리셨어요. 그때가 3살 때인가요? 그게 2살 때죠. 2살이 이제 지나갈 무렵인 거죠. 그런데 보통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기가 열이 날 때는 주사를 안 맞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어떤 판단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방접종을 맞히셔서 집에 왔는데 아이가 바지를 입힌데 그냥 푹석푹석 주저앉더라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 말이 이미 늦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저도 전해 들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척추에서 물도 빼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재판도 2번이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이제 2딸의 어머님이기도 하시고 네. 지금 이제 대학교도 다니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도 넘치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이번에 이런 저희 이제 유튜브 코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고 어떤 내용을 좀 중점을 하고 싶으신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여성으로서 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는데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지만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장애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사고로 이런 의료 사고로 한 케이스잖아요. 예방접종을 맞게 돼서
하반신 마비가 갑자기 왔고 부모님이 살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그저 방치가 된 상태죠. 어렸을 때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로 커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열이 더 심해졌고 그 다음에 거쳐서 아무런 치료 방법이나 물리치료나 이런 걸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무릎도 그대로 휜 상태로 그대로 있고 아무런 치료도 못 받다 보니까 거기 이 다리가 한쪽은 조금 움직였어요. 그때는 네. 어렸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만약에 치료가 좀 원활했다면 목발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 또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살기 바쁘고 무지하시니까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통지서라는 걸 저는 보질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못 보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네. 25살까지 집에서만 살림만 했어요. 가사 일. 이제 부모님이 일하기 바쁘시니까 제가 동생과 오빠 뭐 도시락 싸주고 집안 밥 청소하고 이러는 거를 25살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점점 동생과 오빠는 커가고 사회 활동은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는 시간 없고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네. 그래서 많이 우울감에 빠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도저히 더 살면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됐죠. 네. 그때 당시에 노틀담이라는 교육원이 네. 있었거든요. 그런지 몰랐는데 그런 교육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원을 통해서 사회에 처음 나왔고 거기서 장애인은 세상에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네, 장애인은 저밖에 없는 줄 혼자만 알았어요.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때 나왔을 때 진짜 다양한 장애인이 네.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이렇게 많구나. 나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무섭다. 도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너무 왜 이제 나왔을까 하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막 많은 활동을 하고 교육도 배우고 검정고시 과정, 초등학교 과정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네네네. 뭐 술도 뭐 마셔보고 화장이라는 것도 해보고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로 활동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표님의 장애가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라는 네, 것도 네, 아시는 맞아요. 거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구나. 이런 네. 거를 그때 너무 놀라웠고 너무 새로웠고 이 하루하루가 처음에는 집에 빨리 가고 싶다 했는데 네. 일주일마다 이제 집에 가는 거거든요. 기숙사가 있었지만 네. 집에 갔다가 주말 보내고 다시 오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중교통이 없었잖아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었어요. 일반 네. 택시를 타고 왔어야 되는데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이제 교육원으로 올 때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가 안 태워져요. 휠체어를 타고 수동 휠체어였죠. 그때는 전동 휠체어가 없었어요. 그때는 전동 휠체어 아예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수동 휠체어를 타고 차를 기다리고 손을 뻗지만 태워주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의 실패 끝에 한 사람이 태워주면 그 차를 타고 네네. 뒤에 트렁크에 휠체어를 싣고 이러고 오게 됐어요. 그거를 이제 기사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죠. 기사님이나 이제 가족에 누가 있으면 실는 것까지 도와주면 거기 도착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나 기사님이 이제 내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기사님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힘드니까. 네. 그리고 네. 뭐 그런 고객보단 편리하게 모실 수 있는 고객을 모시고 싶다는 거죠. 그 사람의 권리인 거니까. 그렇게 다녔어요. 주말이면. 그래서 아침에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주말에 미리 오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다니고 또 이제 그때는 그 뭐죠? 편물 대회 뭐 이런 기능 대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네. 근데 기능 대회를 준비하느냐고 교육 그 기술도 배우느냐고 중학교 과정 그런 검정고시를 못 했어요. 그 대회를 준비하느냐고 바쁘다 보니까
제가 막 뭐 여력이 안 돼서 검정고시를 그때 당시 학교 과정을 쭉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 아빠를 만나서 어떻게 제가 사회활동을 10년 조금 더 했고 지나서 이제 애기 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다시 살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되게 아기를 낳으면서 우울증도 많이 겪었고 했는데 그러다가 나 도저히 아기만 키우고 집에서 활동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이제 IL 센터를 나가게 돼요. IL 센터가 그 장애- 화성시 동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인가요? 아니요, 거기는 아니고 저 그때 이제 인천 부평에서 부평에 있을 때? 있던 IL IL 센터. 센터 자립센터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네. 그때는 이제 아기가 어려서 시간제로 이제 한 파트타임으로 뭐 오전에부터 오후 한 2시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센터에서 막 후원을 받고 기관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나를 앞장 세워서 후원을 받고 이러는데 그거를 한 6개월, 1년 좀 못되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지? 왜 나를 파는 느낌? 장애를 내 파는 장애를 팔아서 뭔가를 받는 느낌인 거예요. 꼭 어딜 갈 때마다 장애인을 앞장 세워서 후원을 받고 모금 활동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때는 내 장애인이니까 이런 기관이 있으니 도와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가 왜 내 장애를 팔고 다니면서 이런 걸 받아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알겠습니다. 그만해야겠다. 이거 그만해야겠다. 이러고 접을 때 이제 마포 라디오 방송국에서 장애인 여성들이 일하는 케이스가 있다. 이런 방송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는 그녀들, 그래서 이제 4명의 그녀들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네네네. 그녀들과 이제 배낭여행도 하고 편의점 조사도 하고 인권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을 지하철로 다니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때 2007년도에 이제 보급 사업으로 전동 휠체어를 재단이나 이런 데서 보급 사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전동 휠체어를 받게 됐죠. 그 대표님은 근데 사실 휠체어를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아주 풍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테마별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좀 잘라서 전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대표님이 사실은 결혼도 하고 뭐 출산도 해서 그러니까 장애인의 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좀 이슈 하나 좀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드릴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많고 네네. 첫째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는 뭐 여성도 떠나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인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미약하다. 장애인인 불편한 사람은 왜 이런 것을 봤는데 맨날 울부짖어야 되고 왜 네네. 맨날 소리 질러야 되고 이렇게 이슈화해야지만 지원이 되고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네네. 될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화성 지역에 살면서 제가 이런 인권적인 부분에 많이 미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절실히 느꼈어요. 이제 저보다 더 늦게 사회에 나온 분들도 많으시고 예를 들면 그럼에도 50세 50이 넘어서 뭐 처음 나오신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야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가족들이 이미 세뇌가 되어서 이분들이 난 또 다른 면이 있구나. 근데 나는 이건 못해요.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저보다 더 누릴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많고 사회는 많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불편한 사람들은 왜 이런 권리를 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게 너무 아쉬워서 마구 소리 지르고 싶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통로를 마련해 드릴 건데 네. 다음 2회 때는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조금 오늘은 소개해 드리는 네. 날이고 인권이나 권리 이런 네. 부분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권, 네, 인권이나 인권적 권리, 장애인 인권, 장애인을 떠나서 인간 사람의 사람으로서 인권. 누려야 할 권리,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네, 누리든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범위, 이거는 왜 비장애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소중하게 태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존중받아야 될 사람. 우리 기자님도 아이 낳으셨죠? 네, 저도 아이를 둘이나 낳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몸이 불편한 사람은 안 소중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게 많이 이제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그것이 좀 누리지 못한 그런 사례를 통해서 그런 권리나 인권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신문사 저희 처음 와서 이제 보셨는데 어떠신지? 네, 되게 좋은데요. 편집도 돼 있고 접근도 용이하고 넓고 아늑해요. 네, 여기는 장인 화장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지금 디폴트 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요. LH가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너무 장애아 좋은데요? 덴트 다 있어서 그냥 들어가시기에 이용 편하실 거예요. 한번 이런 들어가 거 보시고. 사무실 있으면 저도 좀. 네,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해서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